장갑차로 광화문 쳐들어간 썰. 막내 아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읽기에 앞서 이 글은 90% 사실과 3%의 맛소금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고 형님, 늘 썰랑썰레 라디오처럼 잘 보고 있습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무난하게 군생활을 한 저희지만 그래도 몇 가지 쓸만한 사연이 있어서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은 2번 눌러주시고요. 2번 누르면 안 돼.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2번. 구독자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때는 2019년 초, 제가 논산훈련을 마치고 상무대에서 3주 동안 장갑차 교육으로 꿀을 빨고 경기도에 있는 땡땡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전입을 와서 2등병으로 어리버리하게 군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을 그때 그 시점이죠. 제가 전입을 오자마자 선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저는 선임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선임은 다음 달에 우리 혹한기 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단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화 보병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사단에 있는 100대가 넘는 장갑차가 줄을 지고 나가서 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마치 주변 주민들에게 전쟁이 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했죠. 그러나 훈련 때 기동해서 가야 하는 훈련지는 미친 듯이 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왕복 100km가 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야 100km면 가까운데? 널널한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차는 차가 아닌 장갑차죠. 거기다가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종수들은 해치에 머리를 내밀고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싹 다 얼기 시작하죠.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히터를 틀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견디는데 히터는 승무원들을 위한 것이지 조종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종수에 있는 쪽으로는 히터 바람이 안 오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혹한기 훈련 전날 군안 차량, 원래는 각 중대 조종수를 통제하는 반장이라는 보직을 가진 중사들이지만 부중대만은 군안 차량이라는 보직을 가진 중사님이 조종수들을 통제합니다. 군안 차장이군요. 차량이 아니라. 혹한기 훈련 전날 군안 차장이 조종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다들 내일 장갑차 기동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조종 실력이 부족한 2등병 나부랭이인 저한테는 제 사수였던 A1병의 차를 타서 부조종수 역할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부조종수란 정조종수가 어떤 이유로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신 조종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말만 부조종수지 사실상 승무원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얼굴과 발이 얼어갈 일이 없이 장갑차 내부에서 히터 따뜻하게 틀어놓고 갈 생각에 만세를 외쳤죠. 시간이 지나고 혹한기 훈련 당일날 저와 B간부 A사수 그리고 승무원 CD는 장갑차에 탑승하여 훈련을 떠났죠. 장갑차는 고속도로를 다닐 때 한 줄로 차지하여 1열로 기동합니다. 그리고 차간거리는 보통 2-30m를 유지하면서 가죠. 사건은 기동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을 때, 자, 먼저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갑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갑차는 지휘용 차량 등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크게 이게 200짜리 장갑차냐 A1 장갑차냐 이냐로 나뉘는데 200 장갑차는 차로 말하면 변속기가 없는 수동이고 A1 장갑차는 자동이랑 똑같습니다. 신형하고 구형이구나. 문제는 200 장갑차는 RPM을 1500에서 1800을 넘기면 안 되고 그 이상 넘기면 일반 자동차들은 시동이 꺼지거나 장갑차는 안 꺼지고 엔진이 다 타버리죠. 200 장갑차는 RPM이 1500에서 1800을 넘으면 엔진이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1500이나 1800을 넘기면 안 된대요. 거기다 수동이라. 그래서 1단일 때도 1500, 2단일 때도 1500, 3단일 때도 1500, 4, 5, 6, 7단도 마찬가지고 1500rpm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10, 20, 30, 40, 50, 6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1은 자동이라 속도가 자유롭죠. 10부터 60까지 어느 속도로든 자유자재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사수는 200 장갑차에 탑승 중이었죠. 사건은 기동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저희 장갑차는 앞차와 차선을 30m 정도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들은 대부분 A1이라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게 쉬워서 차간 거리를 맞추는 게 쉬운 반면 이 A사수는 아직 1병이고 수동 장갑차라서 그런지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점점 거리를 맞추기 힘들어져서
멀어지는 차간 거리는 결국 앞에 있는 장갑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까지 우리들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고 우리는 차선을 하나만 쓰니 이 길로만 쭉 따라서 잘 가면 다시 합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차간 거리를 좁혔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깨닫기 시작한 건 시야에서 앞에 있던 장갑차가 사라지고 10분 정도 지난 후, 그때부터 저희들 머리에는 슬금슬금 걱정이 올라왔죠. 그래서 선탑자로 탑승해 있는 B 간부는 A 사수에게 속도를 더 높여서 차간 거리를 좁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앞에 있어야 할 장갑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지만 좀 더 속도를 높이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야에서 사라진 장갑차를 찾기 위해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앞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고 나오라는 장갑차는 안 나오고 이상한 팻말이 보이는 거죠. 그 팻말에는 환영합니다,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니, 훈련지가 아니라 광화문? 확실하게 이상함을 느낀 간부 B는 갓길에 장갑차를 급하게 정차한 후 무전기로 자신의 상황을 알렸죠. 문제는 훈련 상황에서 첫 차부터 마지막 장갑차까지 대대장님의 무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대장님한테도 그 무전이 들어갔고, B 간부에게 개인 폰으로 연락이 왔고 엄청난 사자우와 함께 B 간부가 까이는 게 들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대대장님의 1호차를 돌려서 직접 저희를 잡으러 저희 장갑차가 있는 곳까지 오셨고, 그 뒤로 10분 정도 대차게 까이고 1호차를 따라 무사히 훈련장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절벽에서 장갑차 떨어질 뻔했는데 이빨만 빠지고 살아남아서 군생활 임플란트 하면서 꿀빤 선임썰, 땡초소의 귀신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수와 B간부는 그 이후 대대장님의 선처로 징계 없이 무사히 넘어갔고, A사수는 한동안 광화문 쿠데타병이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막내 아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내부로, 서울 중심으로 보고하지 않고, 보고나 뭐 계획에 잡히지 않은 병력 수송은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킬 때가 처음이었대. 그 이후로 처음이었대. 내가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제 유튜브에서 그 썰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두환 이후로 보고되지 않은 장비와 무장, 군 병력을 수송한 최초의 서울 진입 사건. 여러분들은 그런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